당신의 가능성, 우리의 가능성.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장일기 벽돌 시리즈 오디오북 6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6일 일요일 밤입니다. 네. 글은 821번째 인문편, 제목은 용병은 필요 없다? 3부 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글은 중세시대 용병의 사례 중 바랑기안 친위대에 대해 서술하다 도중에 끝마쳤습니다.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죠. 1122년에 벌어진 베로이아 전투는 그간 페체네그라는 부족과 매번 싸웠으나 끝장을 내지 못했던 동로마 제국에서 황제가 작정하고 직접 출정한 전투였습니다. 동시에 황제가 출정한 만큼 반대로 굉장히 위험했죠. 만약에 황제가 생포되거나 전사라도 한다면 큰일이 나겠죠. 당시 황제였던 요한니스는 그럼에도 전투가 지지부진하자 친히 바랑기안 친위대 천여 명 정도를 이끌고 정면 돌격을 감행하게 됩니다. 친위대의 특징은 말을 타고 이동은 하지만 말에서 내려 양손으로 잡는 장대도끼를 들고 달려가 적들을 박살을 내버렸는데요. 페체네크 부족은 당연히 바보가 아닌지라 친위대의 돌격을 막으려고 그들에게 화살을 퍼부어댔습니다. 또한 친위대가 나타났다는 건 그렇죠. 황제가 나타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돌격을 막으려 하고 반격을 시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친위대의 사슬 갑옷이 매우 두꺼워 화살이 쉽게 박히지 않았고요. 친위대가 도착한 방어진지는 말 그대로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도끼로 페체네그가 옮기기 힘들어할까봐 아주 친절하게 수레를 직접 부수어주면서 방어진지를 뚫어버렸던 거죠. 동시에 그 안에 있던 페체네그 부족민들은 도륙이 나버렸고 전장의 군기병들은 진지에서 화살을 계속 수업을 받으면서 전투를 벌였으나 더 이상 방어진지가 없어지면서 또 점령당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원을 못 받으니까 최후의 발악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세가 이제 기울어지고 바랑기안 친위대는 전투가 끝나기까지 활약을 하면서 승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이 전투로 페체네크 부족 전체가 멸망 또는 흡수의 길을 걸어야만 했죠. 아무튼 이런 바랑기안 친위대의 취업 성공은 당시 척박한 북쪽 땅의 바랑인들에게 그들의 사가, 즉 기록에 오를 정도로 슈퍼스타 혹은 성공의 사나이들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계약 완수 후 고향으로 금의 환영했고 평생 떵떵거리며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러면 돌아와서 마키아벨리의 용병 무용론은 어쩌면 이러한 사례들과 결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스위스 용병이나 바랑기안 친위대들은 모두 용병의 성공 사례이지만 반대로 이탈리아 용병 같은 경우 배신과 질 나쁜 성적만 가져다 주었는데 헌데 이는 용병 시스템의 그 자체적인 문제보다는 환경의 문제가 더 컸습니다. 성공 사례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어서 잘 나갔던 것이고 바랑기안 친위대 같은 경우 황제가 아니면 이들은 제국 내 먹고 살 길이 없는 체류 외국인인 동시에 잠재적인 정적들에게 제대로 찍혀 있어서 황제에게만 충성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반면 이탈리아의 용병들은 너도 나도 아쉬우면 다른 곳으로 고용되면 그만인 오로지 돈의 논리로만 부차적인 장치는 없이 움직이는 용병들이라 질적인 하락이 이어졌던 것이죠. 마키아벨리가 당시 주장한 공화정의 자국군을 만든다 해도 크게 성공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야말로 근현대에 들어오면서 애국심 그리고 나라의 개념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고는 있지만 그때는 15세기, 16세기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은 가족 혹은 마을 또는 도시, 신과 군주에게만 충성이라는 개념이 유효했습니다. 내가 보지 못한 어떤 이들과 내가 같은 한 국가의 일원이라는 애국심은 비교적 희박했던 것이죠. 또한 그가 언급하는 롤모델인 로마 제국과 시민국가였던 그리스도 무엇보다 때마다
용병을 상시 애용했습니다. 직업군인, 상비군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자원이 소비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매일마다 마주하는 성장일기 벽돌 시리즈 오디오북,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작가이자 DJ인 저 포텐조에게 창작의 에너지가 됩니다. 용병 스토리 드디어 총 3부작을 마칩니다. 네, 일요일 밤에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월요일, 힘찬 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